이번 영상에선 아까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피플바이오하고 박셀바이오에 관해서 한번 그 조정이 언제 끝날까 해서 한번 물어봤길래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에 관해서 영상을 한번 찍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했다가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이게 좋은데, 이게 좀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추가하게 이렇게 위험성 얘기하면 혹시 이 사신 분들이 심정이 어떨까 해서 못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상장주를 웬만하면 손을 잘 안 대는데, 원체 변동폭이 크고 또 순간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아무리 이런 주식이라도 철저한 대응과 심리가 튼튼하다면 큰 손실 없이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수익권에서 딱딱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 바닥권에서 처음에 이제 상한가를 실현한 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보통 100%, 200%, 300%, 500%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 보통 저 같은 경우 기준은 그래요. 처음에 올라가서 250%권에서 300%권에서 약간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500%, 600%권에서 잠깐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5, 600%권이 가면 추가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거기서 급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수용주 같은 경우는 저가 기준으로 1000%, 2000%, 1500%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순간 급락을 막기도 해요. 그래서 피플바이오나 박셀바이오 기준으로 보니까 상장에서 최저가인 17,000원 기준으로 9만 원을 찍었을 때 거의 500%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주식이. 그래서 긴 꼬리가 다는 일봉의 시점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저도 실적으로 피플바이오하고 그 이오폴로 같은 주식들은 또 매수했다 매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단 그런 이제 그 올라간 마진율, 예를 들어서 밑에서 몇 배를 갖느냐에 대해서 상장 주식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앞으로도 상장 주식을 손댈 때 항상 명심해 두셨다가 이게 상장했을 때 바닷가가 얼마고 지금 얼마쯤 와 있지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상장주는 아직 일봉, 주봉, 월봉 같은 데서 변곡점이 없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변곡점이 없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하락이 왔기 때문에 최초의 변곡점이 생겼는데 바로 여기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뚫은 자리가 바로 여기가 돼요. 이렇게. 근데 오늘의 저가가 딱 기가 막히게 요 근처에 와 있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서 반등해서 돌아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신도 모르죠.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래서 항상 대응의 영역인데, 위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사신 분들이라면 벌써 손절을 치셨어야 되는 거고, 못 쳐서 만약에 물려 있다면 이제 여기서 반등하고 나가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좀 멀어졌는데, 반등을 하면 첫 번째 저항선은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거 맞고 떨어질 테고, 여기서 또 올라간다는 큰 보장이 없습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변곡점도 없고 월봉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60분 봉을 제가 기준을 잘 잡는데 이렇게 저항과 지지 거는 걸 다 깨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벌써 깨고 내려올 때 이제 위험했는데 탁 깨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딱 손절각인데 요 위에 사신 분들은 밑에 사신 분들은 이제 익절하셨어야 되고 툭툭툭 깨고 다 내려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지표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일봉에서 맞는 했던 그 저항의 지지의 자리가 여기에요. 지금 보시면 다행인 거는 요 지지의 자리를 잘 딛고 있죠. 요렇게 잘 딛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때 이 박스권을 강한 거래량을 시연해서 이렇게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밑으로 밀리면 이제 다시 박스권의 가치부터 추가 하락의 영향이 생겨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더 큰 추세인 120분봉에서 봐도 역시 이건 예전에 거는 이제 그 저항선인데 지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선이 돼요. 이 선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선에서 여기서 툭 쳐서 올라가서 쭉 날아간 거니까 요 선을 깨면 다시 하락권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돌아 나가 준다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내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 이 고점 여기까지 와 있죠. 이 선을 깨지 않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일 돌아 나가서 요번 주 사신 분들이라면 일단 한 번은 팔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박셀바이오를 보면 마찬가지죠. 저가 2만 원을 기준으로 고가인 10만 원을 찍었을 때 500%, 가장 긴장해야 되는 마진율이에요. 500%면. 근데 이 친구도 다 마찬가지로 일봉, 주봉, 월봉에서 걷다한 변곡점이었고, 일봉에서 이제 하향이 생겨서 처음으로 변곡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11선이죠, 이게. 여기 보시면 11선의 가격이 69,950원. 이것도 깬 가격이고요, 지금. 60분봉을 보시면 저게 저항가치 많이 걸었는데, 이 주식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자리들을 다 돌파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이걸 실적으로 탁탁탁탁 계단식으로 다 뚫고 올라갔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거꾸로 이제 이걸 깨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번 깼죠? 여기서도 지금 다시 지지하고 있는 건데 살짝 깬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지선이 또 여기가 되죠. 이렇게. 깊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보시면 이건 심하면 5주선까지도 밀릴 수 있고, 이 5주선을 이탈하면 아주 위험해져요. 근데 일봉에서 뭐 바로 급락이 안 하겠지만 이 주식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봐도 추가하게 대비하셔야 되고, 다행인 거는 그나마 요 지지선을 딛고 오는 양봉으로 이 마감보다 간신히 끄트머리에 지켜줬기 때문에 일단 내일에도 살아 돌아 나가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되냐면 이제 11선이 이렇게 위로 가게 돼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캔들이 11선 아래에 있게 되죠. 그럼 11선을 툭 찍고 또 떨어집니다. 그럼 한 큰 선까지 밀리게 돼요. 그러면 고점들이 반토막도 나게 돼 있어요. 예, 올라가는 주식, 항상 상승하는 주식에 관해서만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면 되게 이제 아프거든요. 저도 마음도 안 좋고. 하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상장주 같은 거 막 꼭대기 사가지고 엄청 고생도 하고 손절 못 쳐가지고. 근데 실제로 꼭 상장 주식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반 주식이라 하더라도 깰 자리를 이렇게 하면 손절이 정답입니다. 가장 나쁜 습관은 저는 물타기를 봐요. 저도 물타기는 하는데 물타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 전전전 영상들을 계속 찍어 설명했지만 5일선하고 21선이 아주 가까울 때 5일선을 깨는 황금선에서 사고, 두 번 나눠 사고, 그것도 깨면 손절입니다. 그렇듯이 손절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손절을 못하면 만약에 한번 물리기 시작하고 하면 그 주식 가지고 오래 가요. 다른 것들 수익 나고 투자할 기회도 없이 2, 3년 끌고 가게 되고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돼 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역사가 오래된 주식들은 장기 투자를 하면 잘 살펴보면 빠져나올 기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제 막 상장한 주식들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어떻게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예, 박살바이오는 저 1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황금선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장 주식인데 이 친구들하고 약간은 좀 틀리게 흔들리는 주식이 이오플로우예요. 이오플로우는 그래도 이 친구들은 상장한 지 좀 오래돼서 이렇게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오플로우는 이 자리를 지켰어요. 언제 지켰냐면 요때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돌아 나가다가 다시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데, 이 황금선의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황금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 나갈 여력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 이탈을 아직은 안 했어요. 5주선의 이탈은 추세의 확증으로 보기 때문에 저걸 이탈해버리면 아주 머리 아파집니다. 월봉에서는 당일 변곡점이었고요. 60분봉 상에서도 지금 보면 이렇게 저항이 있고 이렇게 지지가 있는데, 지지선 큰들 깨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잘 지지하고 돌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도 만약에 이 황금선 돌파를 안착하지 못하고 깼다. 만약에 이렇게 우하향이 되면 말 그대로 무서운 쌍봉이 생기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럼 굉장히 고점에서 상계된 거죠.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장 주식은 일반 주식들에 비해서 더욱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스록스가 대표적이죠. 스록스를 보시면 일봉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그냥 25%의 급락을 맞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60분봉에서 보시면 빠른 대응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다가 이 60분봉 상승 5일선을 툭 깨버렸어요. 툭 깼는데 그때 뚝 떨어져 이렇게 출발했을 때 이때 긴장하셔야 되고 바로 5일선 변곡점 왔을 때 전체 다 매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급락을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스킬적인 부분은 어쨌거나 그 오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여기 지지선이 하나 있는데 60분봉에서 보면 이 친구는 이것도 깨면 추가로 큰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리까지 올 수도 있어요. 공모가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수록수도 대응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항상 주식을 사실 때는 미리 계획을 짜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서 물리셨다 하더라도 이게 떨어지니까 위험한 신호고 변곡점이라도 운이 좋아서 오면 바로 매도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상장주에서 살아봤는데요. 항상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급등할 주식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이제 구독자분 이제 상담도 있었고 저도 언젠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거나 만약 이런 쪽에 관해서 물려 있으시다면 물론 나오셔서 이렇게 다시 자금을 마련해서 좋은 주식으로다가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고요. 시장은 항상 존재하니까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